앉아서 쭉 들으니까 지금 강연하신 분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저는 스피치 전문가고 제가 아나운서를 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기가 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목소리로 한번 제가 앞서 볼까 내세울 건 목소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산 것이 한 2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워킹맘으로 산 세월은 한 17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워킹맘들이 직장에서 겪는 그런 애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애 안고 대학원도 가고 애 데리고 뭐 휴일 근무도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의 생활은 일반 워킹맘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하는 여성, 또 일하는 엄마로서는 또 공통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고 또 명절 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아이가 아플 때 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일들, 그런 많은 그 애환은 역시 다른 직장 여성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균형과 조화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 여성으로서 일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 하고 직장에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두면 또 가정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또 연년생 남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둘이 막 싸워서 엄마 야쿠르트를 제가 더 먹었어. 형이 때렸어. 계속 전화 오고요. 또 남편은 또 아니 왜 회식하고 뭐 늦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 또 가정에 이 중점을 두다 보면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윤영배 아나운서는 회식이고 뭐고 다 빠지고 밤에 일하는 거 싫어하고 뭐 전에서 어디 방송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나 가정과 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직장의 리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아나운서 팀장을 4분을 겪었어요. 4분을 겪었는데 그 리더에 따라서 상당히 그 아나운서실의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그래서 한 분 예를 들자면 이분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아나운서였지만 아나운서는 뉴스와 교양만 해야 된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망가지는 건 원치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예능 아나운서로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조 아나테이너로, 오영실보다 사실 제가 더 원조입니다. 제가 뭐 신신의 흉내도 내고 이박사 흉내 내고 SBS의 가장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연기도 했었고요. 또 뭐 접속 무비월드라든가 붕어빵도 나가고 엑스맨, 뭐 맛대맛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참 많이 나가서 또 활약을 했었고, 솔로몬의 선택에서 술집 마담 이런 연기도 하고 깻잎머리 뭐 여고생, 옆집 뭐 학부형에서 막 뽀글이 파마하고 이런 이제 연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팀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면 좀 안 내보낼 수 있을까를 고심하시고 뭐 회사에서 강력하게 원해서 나가야 될 경우에는 불러서 제발 좀 살살 해라. 살살 해라. 그뿐만이 아니라 아나운서인데도 불구하고 9시 출근과 6시 퇴근, 물론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지만 딱 앉아서 9시에 1초 뒤에 누가 들어오나 이거 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 6시 땡 전에 누가 나가나 이거 관리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이석에 대한 어떤 지적, 이거를 거의 회의 시간을 보내시고, 저는 사실 굉장히 갑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뭐 외부 행사 사회라든가 뭐 강연이라든가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들어오면 팀장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되고, 거의 팀장님은 안 된다로 이제 원칙을 세우십니다. 어떤데 몰래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그 시간을 아나운서실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일명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아스 공장에서 메리아스 짜는 직원도 아닌데 왜 책상에 앉기를 저렇게들 간절히 원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팀장이 돼봐. 너희들 다 나갈 거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후배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팀장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건 이제 긍정적인 얘기니까 제가 존함을 밝히겠습니다.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국회의원 하셨고 아나운서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스타 아나운서셨는데 그분께서는 상당히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셨어요. 아나운서는 책상에서 무엇인가 나오지 않는다. 세상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나운서들이 방송하는 것은 교양, 예능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쪽에 라디오 뉴스부터 여러 가지를 나레이션 이런 것부터 DJ도 해야 되고 MC도 해야 되고 리포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책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옷도 사러 다니고 수다도 떨고 어디가 지금 트렌디한 그 레스토랑인지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잡지 있으면 다 얘기해라. 잡지 다 구독하게 해준다. 텔레비전 채널 수대를 쫙 놓게 해주고 텔레비전 분석하게 하고 정말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아나운서팀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화 이제 티켓을 가져오거나 공연 티켓을 가져오면 우리 아나운서실에 이제 팀 이런 그 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방송국에서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아나운서실에서 커피도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런 돈을 문화예술비로 하겠다. 그래서 티켓을 가져오면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나운서들이 전혀 그 자리 지키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나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리고 딱 라디오 뉴스 하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막 날개가 달렸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이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있나 잡지에서 좋은 식당 있으면 막 가서 보고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활발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할 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문학의 인사, 예술계 인사 나오면 더 활발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책도 아나운서실에서 더 많이 구독해 주니까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할 때 훨씬 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역시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 아나운서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4분의 이제 팀장을 모시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팀장의 어떤 그 의식이 한 그 조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25년 동안 커리어 우먼으로 살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걸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이 심테크, 시테크, 재테크는 제가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많은 휴테크, 지테크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나운서로서 또 커리어 우먼으로서 워킹맘으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일과 가정 동시에 저의 어떤 만족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3가지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신청하시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테크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테크는 정신의 지식을 쌓는 그런 일이죠. 저는 아나운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또 한 2시간의 강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실패도 겪으면서 참 그 가슴 아픈 여러 사연을 겪으면서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오히려 아나운서가 되고 꿈을 이뤘기 때문에 더 그 직업이 제가 소중했고 정말 오랫동안 저는 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BS라는 민영방송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했었어요. 지금
발 붙이고 있는 이 현실, 윤영미 아나운서라는 그 이름으로 하는 그 방송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과연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이냐. 늘 그 고민에 제가 휩싸이게 됐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40이 넘으면서부터 자, 이게 여자 아나운서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커리어가 오히려 깎이는 직업이에요. 들어와서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각광을 받죠. 젊고 예쁘기 때문에. 그러나 30 넘고 30 중반 넘고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퇴물 소리를 들으면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이제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내 이름을 그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언론홍보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영양가가 없는 것 같다. 좀 다른 걸 해보자. 생각을 했더니 제가 국문과를 나왔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 생활을 뭐 20여 년 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석사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하루씩 더 2년 반을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참 지겹게 제가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애를 업고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는 제가 야, 이 공부를 내가 왜 하냐 이 나이에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공부가 40 넘어서 공부하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 대학원을 마쳤어요. 중간에 그만둘까라는 갈등은 수없이 했었어요. 그 교육대학원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언론대학원 같지 않고. 일단 졸업은 예, 했습니다. 극적으로 졸업을 하고 났는데 사실 뭐 졸업해도 그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그게 주는 뭐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대학에서 강의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제가 여러 대학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살사 춤이라든가 뭐 와인을 또 아카데미 가서 공부하고 또 플라워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요리도 제가 한 3년 정도 배우고요. 그러한 것들을 쭉 이제 배워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나운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관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임을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부터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게 만나기 시작하는 그 인맥, 소위 말하는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이제 뭐랄까 제 머릿속에 축적이 되게 되더라고요. 패션 분야는 지금 트렌드가 이렇구나. 뷰티 쪽은 또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뭐 어떤 의사들 만나면 또 의사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 또 어떤 기업의 CEO들을 만나면 기업이 지금 돌아가는 뭐 경제 상황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국만이 이것이 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방송하고도 접목이 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어떤 제 자신의 그 인사이트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럼 서로 간에 어떤 교집합이 많이 생기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 공부했던 것들이 결국은 재밌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7, 8년 동안 아침에 윤영미의 굿모닝 연애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송국에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방송이 7시에 끝납니다. 7시 남들은 일어날 시간에 저는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긴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시부터 뭘 했냐? 미니홈피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시죠? 그게 제 삶을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제가 연예인들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리뷰를 적기 시작하면서 미니홈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재밌어서 하게 됐는데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미니홈피의 그 주인공으로 제가 떠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미니홈피에 제 글을 보러 오고 문화예술 관련된 정보를 얻으러 오고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고 또 행사를 뭐 컨설팅하고 이런 분들이 윤영미가 안 가면 그거는 행사도 아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행사를 어떻게 다른 행사들은 치르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이런 쪽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 공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오고, 연예인들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미니홈피가 완전히 소문이 나게 됐어요. 지금은 또 트위터계에 제가 또 스타로 군림하고 있지만 예. 근데 그 미니홈피를 한 5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아침 7시부터 한 9시까지. 일반 직장 같으면 조금 허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은 이제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제가 사진에 거의 반 전문가가 되게 됐어요. 미니홈피 하면서부터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처음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루에 한 200~300장씩 사진을 몇 년을 찍다 보니까 이게 탁 대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걸 또 글을 쓰잖아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제가 영화광이거든요. 영화에 대한 리뷰를 또 쫙 써요. 그러면 그 영화가 한 편이 완전히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내 영화 리뷰를 보고 또 영화를 막 가고, 맛집을 찾아서 제 미니홈피를 찾아오게 되고, 그럼 제가 또 예뻐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셀카를 찍고 내 미니홈피에 제가 나가게 되니까 외모를 더, 물론 아나운서니까 가꾸는 건 당연하지만 그냥 이렇게 맨 얼굴로 나갈 것도 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늘은 머리를 묶었다가 풀렀다가, 옷을 빨강을 입었다가 블랙을 입었다가, 혼자 이제 쇼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훨씬 그 사진에 잘 받는 밝은 표정을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어떤 그 인맥을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게 얻는 그 영향력은 책 몇백 권 읽은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저한테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제가 골라서 만나고, 이런 그 미니홈피로 인해서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방송 의뢰라든가 홍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의뢰가 미니홈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서 했는데, 이 좋아서 하니까 신나게 하고, 신나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걸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만 하면 안 되겠죠. 놀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CEO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놀기도 잘하더라고요. 놀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식욕도 좋아요. 연애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매사에 보면 무엇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하고 아주 신나게 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노는 것이고 또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놀아야 일도 잘하고 일을 해야 노는 게 재밌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놀았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영화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이유는 이런 그 CGV 이런 데 잘 안 하는 영화였어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영화도 금방 내리고.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전 영화를 보려고. 아니면은 목동에 CGV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막 가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조조 영화를 혼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커피를 탁 사서 혼자 영화관 중간에 탁 앉아서 영화를 보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화가 송투리째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셔도 저는 굉장히 공간적인 그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서 강북 가고 강북에서 강남 가고 이런 것도 귀찮아하는데 저는 그런 귀찮음이 없었어요. 차 한 잔 마셔도 조금 한 10분, 20분 더 가서 갤러리 찻집에서 마시고, 조금 한 30분 정도 더 차를 몰고 가서 양수리에 수종사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전등사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공간 이동하면서, 아니 그렇다고 그 30분 동안 서울에 있으면 내가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건데, 차라리 난 조금 더 가서 어떤 나를 위한 그런 자연이 있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 곳에 저를 두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리프레시 시킨다 그럴까요? 그야말로 그 온전한 그 휴식의 시간으로 저에게 더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휴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할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어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어떤 얼마나 노력하고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선으로 쭉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막 대학원을 가고 뭐를 배우고 책을 쓰고 이렇게 막 노력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편안한 게 최고다. 하는 스타일로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공통 대화가 없어지고. 그럼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할 때 처음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같이 뭔가 동반 성장하면서 서로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성장시키고 내가 감명받은 책이 있으면 책을 주고 같이 읽어야 되고 같이 좋은 영화를 보고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발전하고 어떤 향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 직장이 같이 동반 성장해야지 아니면 그 직원만 성장하고 회사는 그대로 있을 때 그 직원은 발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과 직장은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